하나요? 인터넷 그쵸. 엔제.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일제강점기랑 우리 독재 좋습니다. 분명히 여러 개 나와요. 자, 대성마이맥을 사랑하시는 우리 대성마이맥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8학번에 재학 중이자 유튜브 채널 미미누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친구분과 함께 여러분 D-30 수능 각 영역별 공부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영어를 중심으로 한 공부법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른쪽에 앉아있는 우리 대학생 멘토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19학번에 재학 중인 유튜브 채널 김두목의 주인공이죠. 김영준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사실 영상은 안 올리고 있어서 유튜브 영상이 존재치는 아니하지만 네네. 나의 채널에 자주 나오고 국어 이제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김두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 연고TV 그렇죠. 크리에이터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이 또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 좋은데요? 같은 데서 받았죠. 알겠습니다. 자, 좌측에 앉아 있는 대학생 멘토 친구 여러분들, 이 친구도 또 예전 또 옆에 있는 김영준 씨하고 좀 같은 채널을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습니다. 뭔데? 다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잖아요. 좀 그래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 표현이 약간 덜 당위적이다. 그래서 왼쪽에 계신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1호학번 이진용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연고TV 크리에이터 레드로 활동했던 이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과목을 중심으로 오늘 담당하신 과목이? 오늘 수학을 제가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네. 아무래도 뭐 옛날 공부 아니냐, 좀 1, 5년도 때 이제 수능을 제가 사실 가장 예전에 본 거죠. 흔히 지금 수험생 입장에서 그 틀이라고 하나요? 불법이에요. 이게 왜요? 저희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틀은 이제 안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실진용이 좀 될 수 있는데 네, 그쵸. 아무래도 뭐 수학 성적이 상당했죠? 상당 네. 하기도 했고, 사실 6구 수능 근데 뭐 커뮤니티에서는 자랑이 약간 커뮤니티에서는 역겨운데 읊어주세요. 그래도 그러면. 좀 읊어주세요. 제가 네. 얘기한 게 아닙니다. 먼저 예. 수강이라고 예?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수강이요? 수가황이래요. 수가왕이요? 예, 진짜 수가왕이라고. 틀리다. 바로 오늘 본래의 여러분들 D-30 공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들 수능의 1교시죠. 국어입니다. 사실은 가장 또 긴장이 많이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성적이 좀 들쭉날쭉하는 실제로 9월 모의고사 이후에 9월 모의고사 볼 학생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1등급을 획득한 학생 중 절반 이상이 1등급을 못 받는다는 통계자도 있을 정도로 국어의 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오늘 영준이가 중심으로 조금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국어 일단 D-30인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D-30 사실 나중에 등급대별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깨지기 쉬운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생활 패턴이 깨져요. 생활 패턴. 생활 패턴을 못 맞추는 경우도 허다해요. 왜?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막 놓는 거야. 놓기 시작하고 자신감은 차는데 공부는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활 패턴이 아침에 보는 생활 패턴이 돼야 되는데 저녁에 국어 모의고사 보고 나 100이야 이러고 놀아버리는 거죠. 아침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아침에 깨어 있어야만 나중에도 그 아침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아침에 잘 안 일어나고 국어 공부를 안 해. 애들이 졸리다고 막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아침 시간에. 예. 알죠? 네. 대체로 수학 공부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뇌가 수학을 하는 줄 안다니까. 생활 패턴을 맞춰야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도합 지금 저희가 11수. 도합 10일이거든요. 11수. 사실상 이 컨텐츠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조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실패를 미리 해봤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야. 수험생들이 30일 때 뭘 해야 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 너네가 하면 안 되는 건 적어도 알려줄 수 있다. 네. 이러지 그쵸. 말아라는 알릴 수 있다. 그래도 국어가 처음 이제 보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날의 컨디션을 딱 좌우해주는 어떤 지표가 되지 않나. 그래서 맞아요.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어 첫 시간이고 아무래도 첫 현역이면은 특히나 더 그렇고. 특히나. 그쵸? 아무래도 모의고사 봤던 거랑 수능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생활 패턴을 맞추라고 했던 이유가 아침 시간 똑같은 시간에 루틴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계속 그렇게. 저는 매일을 똑같이 살았거든요. 그 약 뜯어 먹는 모션 하나까지도 똑같이 살았어요. 마지막 최대한 그 시간을 맞춰놓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극상위권 친구들을 보면 네. 수능 그 거의 고3 들어가고 마지막 3, 4월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수능대로 살아요. 그치. 수업 시간표도 웃기네. 아예 수능대로 짜주지. 학원 가면은 이제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재수학원을 다녀보시면 네. 수능이 가까우면 그쵸. 1, 2교시가 아니라 국어 시간, 수학 시간, 영어 시간으로 공부를 해요. 그렇죠. 자습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런 네.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국어는. 특히나 국어. 네,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국어 공부를 꼭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죠. 그 국어 공부를 할 때 30일 정도 남은 시점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까요? 어떤 내용이냐. 네, 뭐 틀린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장르별로 공부를 한다든가. 아무래도 좀 선택 과목도 올해 처음으로 나눴으니까 네. 많이 맞죠. 헷갈려 할 것 같은데. 맞죠. 이거 사실 국어는 좀 완전 수학처럼 딱딱딱 나눠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어는 애초에 언어라서 그냥 이거 표에 딱 때려 박으면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는 그런 키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마스터 키가. 그쵸, 그래서 다시 저는 수능답게 본질로 돌아가서 기출을 푸셔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에는 기출로 다시 회귀한 느낌. 왜냐면 항상 학생들한테 제가 제 학생들한테 강요하는 게 절대로 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으로 푸는 건 헛소리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비문학을 감으로 푸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문제 푸는 감 계속 풀다 버릇을 해야 긴 글을 눈에 익히고 계속 문제 푸는 버릇을 들인단 말이죠. 상위권 애들 뭐 해요? 망친 애들 대부분 보면 계속 너무 사설모의사를 많이 풀어요. 너무 많이 풀어.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거를 기출을 풀어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거 갖다 풀어요. 그게 요즘 이제 친구들 영어에 실물리에라 하거든요. 네, 평가단이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작한 사람 마냥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0일 동안 실무만 평가하고 수능 봐요. 그렇지. 수능이잖아요. 그럼 수능에 제일 가까운 모양새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기출이라는 거죠. 같은 기간에서 내는 시험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보통은 기출을 다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웬만한 이제 5개년 뭐 10개년 다 풀어봤을 텐데 그러면 그 문제를 다시 봅니까? 그러면? 어쨌든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기출을 푸는 이유가 되게 보면 그냥 기출이냐 한번 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뜯어봐야 돼요. 기출은 진짜 뭔지도 모르고 기출 분석이란 말을 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다 뜯어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얘네가 문제를 내는지 선지 하나하나 왜 틀렸는지를 다 뜯어봐야 돼요. 그러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그게 여러분이 아시는 겁니다. 문학도 똑같아. 기출문학 딱 던졌을 때 내 입에서 작품명만 듣고 이거 무슨 내용이야 안 나오면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부해야 돼요. 사실 이게 등급대별로 좀 나눠보자면 네네. 최상위권과 이제 상위권 친구들의 경우에는 완성형이잖아요 거의. 네. 100점을 노리고 있거나 1등급 붙박이를 노리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 풀어도 좋아요. 기출 다 풀었을 거고 분석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사관학교, 경찰대, 리트 문제 있겠죠. 그런 문제 푸는 거 좋은데 풀고 나서 마지막엔 다시 수능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수능에서 갑자기 1구 수능 때처럼 어려운 게 빡 나왔을 때 긴장하지 말라고 푸는 거지 그 문제를 풀어서 수능 성적이 잘 나와서 푸는 게 아니에요. 본질 잃지 말 것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풀 것. 제 친구들 다 그렇게 망했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권 친구 이런 느낌. 그렇다면 지금 30일 전에 뭔가 기적을 꿈꾸는 최대한 어떻게라도 국어 쪽에서 성적을 좀 더 끌어올리고 싶은 자기 성적이 좀 뒤처진다고 한들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마지막 스퍼트 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있어요 실제로. 이런 친구들은 좀 30일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중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3등급 높은 3등급 말고 낮은 3등급부터 제가 봤을 때는 5등급까지 제 기준. 그래서 뭔가 딱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성적 가고 싶어 했을 때 갈 수 있겠다 싶은. 물론 등급대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큰 차이가 있어요. 사전 지식이나 그런 거는. 근데 그 친구들의 경우는 항상 말했듯이 이 친구들은 아직 기출 분석이 안 된 친구들이에요. 기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자꾸 기출 하냐 싶겠지만 말했듯이 수능이에요. 수능. 여러분이 보는 건 수능이니까 분석을 내가 문제 풀었다고 분석된 게 아니라는 거. 아까 말했다시피. 완벽하게 다 뜯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수능 특강에 있는 문학은 다 보고 들어가셔야겠죠. 수능 특강 그냥 털고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EBS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정 씨가 이제 수능 볼 당시가 그쵸. EBS 연계가 좀 어떻게 됐었죠? 그 당시에는 수능 특강 이제 인터넷 수능
인터넷 그쵸. 엔제. 와, 진짜 엔제 뚝딱이네요. 그리고 수능 완성까지. 맞아. 그쵸. 이렇게 네 저희 때는 번 그랬죠. 있었죠. 맞아요. 그 생각이 좀 나네. 아무래도 메인은 이제 수특이랑 수완이었죠. 메인은 그치. 이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었고. 예. EBS 연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생들 사이 좀 무지성으로 어떤 게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한다든가 그것만 또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제발. 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이 30일 전에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예측에 좀 신이 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예측, 그러니까 EBS 문화적으를 다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땐 좀 어떤 디렉션이 좀 가능할까요? 네. 시간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네. 그럼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하. 시간 타령할 거면 접어라. 시간이 이제 말이 그렇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는 고전 쪽을 좀. 고전. 그런 거 말씀하셔야죠. 그쵸. 일부러 빌드업 깐 거예요. 빌드업. 빌드업이에요. 이게 바로 사수생의 빌드업이다. 아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옷은 안 했으니까요. 그러면 네. 이제 시기별로 좀 나누는 겁니까? 고전도? 만약에 내가 현대문학은 좀 솔직히 말해서 고전에 비해 좀 난해한 편이에요. 문제가. 약간 끼워 맞추기식이 강한데 고전은 그래도 딱딱 떨어지는 편이에요. 왜냐면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고전은 최대한 많이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고전에 정해진 주제 좀 몇 개 좀 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별이 있을 테고요. 9월달에. 이별이요? 네. 네. 예. 사실 정해진 거라고 하면 충신연주지사라고 하죠. 예? 충신 연주시사가 어떤 좀 의미를 담고 있죠? 충신만 봐도 뭔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신화 임금인가요? 네, 신하와 임금. 대체로 유배가사가 많죠. 유배가사. 네, 임금에게 나 좀 봐주십시오 하고 임금님을 그대로 님,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여성 화자 말을 하는 목소리. 그거 좀 그런 중요한 작품이거나 포인트였어요. 남녀상을지사, 사랑 얘기. 사랑 많이 얘기.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오. 대체로 이런 경우는 예.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요. 웬만한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오. 외우셔야 된다, 그 정도는. 그러면은 그 여러 지금 EBS 전 작품들 한 번씩 좀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래도 또 시간이 없다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이래도 그런 시간이 친구들 없다. 그러면 전 작품을 보되 어떤 부분만 좀 집중한다든가 좀 그런 포인트 있을까요? 적어도 갈래 그 딱 정리된 부분 있죠. 무슨 시, 자유시, 서정시 이런 건 안 외워도 되는데 주제 예.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작품별 특징 정도는 집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유명한 작가분들이 계세요. 누가 봐도 아는. 맨날 막 정지훈 시인이나 뭐 네. 많잖아요. 이육사 시인이나 네. 그런 분들의 시대상과 함께 외우세요. 되게 중요해요. 문학 이론이 한 16년도인가 17년도부터 계속 나와요. 시대상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일제강점기랑 우리 독재, 6.25 예. 그때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외워주시면 어느 정도 문학 이론은 감이 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네. 김명우 씨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 그렇죠. 흔히 말해서 비율상으로 따지면은 사실 디마이 30까지 공부가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을 그렇죠. 수 준비가 있어요. 좀 덜 돼 있는 친구들이 많겠죠. 네, 이런 친구들한테 또 조언을 해주면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국어적으로? 사실 이제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생각보다 나의 등급대가 스펙타클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으리란 걸 본인이 그 등급에 해당을 한다면 네네.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올려볼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7, 8등급인데 수능 때 잘 보면 1등급 받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거는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딱 깨놓고 얘기해서. 근데 그래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비문학을 막 풀겠다, 문학을 다 외우겠다 이러면 그 전에 뇌가 터져버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그 문제 푸는 감이라는 거, 문제에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면 사실 7, 8등급이면 문제를 거의 안 푸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풀어도 그냥 푸는 신용을 한 거지. 그러면 진짜 제대로 수능날 집중해서 적어도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가 최대한 집중해서 맞을 수 있는 것만이라도 맞게 하는 거. 그런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도 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대체로 수능이 가까워 오면 많은 사람들이 찝어줍니다. 수능 때 이런 거 나오겠다, 이런 네. 거 나오겠다 싶은 거. 네. 그런 거 좀 찾아보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직까지 국어 공부가 덜 되는 친구들은 지금의 현재 국어 세트에 좀 익숙해져라. 맞죠. 그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일단은 국어 관련해서 디마이 30대 취해야 할 여러 이제 태도들 그리고 공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 좀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 오늘 진행하는 모든 관련 사항 각자의 개인적인 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수능 경험, 공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국어 네. 1교시를 임할 학생들에게 좀 한마디를 해주자면 어떤 말이 가능할까요?
구모 잘 본 친구들 긴장하세요. 좋습니다. 분명히 어렵게 나와요. 음. 진짜 구모 잘 본 친구들 긴장하세요. 분명히 털립니다. 수능 어려울 거예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한 줄 평으로 네. 구모 이번 쉽다고 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김영준 씨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국어 1교시 잘 치르시고 다음 수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꼬리.